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억울한 사연과 함께하는 한국무죄네트워크의 이천만입니다. 우리 사회 공정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부패해야 잘 산다, 이런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OECD 국가 사법 신뢰도 꼴찌, 헌데 검찰개혁을 놓고 여야 사생결단하는 이 상황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탐욕에 찌든 보수 세력과 독선의 진보라는 비판이 뒤따르기에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검찰개혁마저도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봅니다.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 대다수가 적폐 검찰에서 비롯된 사안이죠. 지난 방송에서 우리는 5천만 원짜리 가공회사로 3천억 원짜리 회사를 장악한 윤석금 전 웅진 회장의 조폭 행태를 들춰봤습니다. 오늘 이어서 그래도 부족해서 이를 둘러싼 검찰 조사와 국세청의 직무유기, 이 불법 행태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천억짜리의 이 회사를 어떻게 다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 뺏기셨어요? 소위 말하는 금융 권력자들의 절대적인 불법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시긴 보십니까? 그러면 이제 억울하고 고초를 겪어서 검찰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수사 과정 한번 언제 최초로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겁니까?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18년 작년도 작년. 10월부터입니다. 작년 10월.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서울중앙지검 조사 일부에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었습니다. 뭘 수사해달라고 얘기하시고? 저희가 수사 요청했던 거는 저희 부동산을 저희 허락 없이 5천만 원짜리 회사가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1,300억 원을 담보대출을 받았었고, 저희 부동산을 형식적인 담합 공매에 의해서 2,210억에 5천만 원짜리 회사가 낙찰을 받았는데 2,210억 원의 낙찰 대금마저 한 푼도 납부를 하지 않고 부동산 소유권만 이전 등기됐고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105억 원은 납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 행위인데 이걸 수사를 요청을 했고, 그동안 계속 거절하다가 검찰이 드디어 2018년 10월 달에 저희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금융이 아주 깊숙이 개입된 금융사건으로 보이고, 또 어찌 보면은 건설업체 간의 어떤 그 다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금융 쪽에 지금 개청 짙은데, 이 중앙지검 어디 회사였습니까, 이거? 서울중앙지검 조사 일부에서 했습니다. 왜 이게 조사 일부로 갔습니까? 이게 금융조사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잘 모르고요. 검찰 조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고소장을 접수했더니 거기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이제 이 사건 배당 문제가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 문제가 계속 전관예우라는 문제까지도 이어지는 걸로 나오는데, 그럼 이 조사부에 가서 어쨌든 간에 조사부 가가지고 조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저희 사건이 2009년에 발생한 것이고, 일단은 저희 피의자들이 워낙 거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 실무자 조사를 먼저 한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실무자들을 1차 조사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달에 2019년 1월에는 이제 실무자들이 그 당시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그러니까 올해 1월 이제 2차 조사가 끝나고 수사관이 저희한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제 하나은행에 대해서 이 업무를 지시한 책임자가 누군지를 확인 과정에 있다. 그런데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미루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진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담당 수사검사가 진청으로 발령이 나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발령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왔습니까? 저희는 영문을 몰랐는데 바로 오질 않고요. 뭐 업무 인수인계가 늘어진다 어쩐다 하다가 이제 약 50일 정도 뒤인 3월 21일 날 수사검사 미팅, 후임 수사검사와 이제 미팅이 있었는데, 근데 황당해도 새로 오신 분은 저희를 보자마자 한 10분 얘기하는데 이 사건은 바로 접겠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4월 1일까지 추가 의견을 내라. 사건 같지도 않는 걸 왜 지금까지 수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극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해가 안 갔던 게 이게 단순히 저희가 피해만을 본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가 받지 못한 세금 160억, 그 다음에 국민연금 자금 230억이 유용된 전 국민이 피해자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중차대한 사건을 사건 같지도 않은 사건이라고 극언을 하였다라는 사실에, 지금 그 수사검사는 어디로 갔습니까? 저희 사건을 2019년 7월 25일 날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바로 부장검사로 승진하셨습니다. 한 건 했네요. 근데 그 누군가가 강력한 침이 들어갔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아무래도 엄청난 그 자산에다가 또 과거에 김승유, 윤석금 이 커넥션 된 것들이 뭐 대형 로펌도 연관이 됐을 것이고 거기엔 또 당연히 전관 아주 엄청난 분이 또 연관됐을 것이고 이 뭐 의심은 많이 가는데, 근데 초기부터 이 수사에 관한 최고의 이 범법 사실에 관한 요지가 가장 쉽게 우리가 보면 어떤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처음에 수사검사께서 열의를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던 거는 저희 부동산이 강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5분의 1 금액이 2015년 12월 14일 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석금 회장께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형사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국민연금 230억 유용 사건, 극동건설 729억 유용 사건, 그 다음에 웅진홀딩스 1,300억 불법 자금 지원 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건의 유죄는 확신을 하고 시작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수사검사가 갑자기 발령이 나버린 거죠. 책임자를 이제 찾기 시작하는 순간에 타부서로 전출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 소위 본 전체 액수에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유죄 판결 받았으면 나머지 거에 관한 흐름을 잡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검찰 당연히. 그렇죠. 그 여기에 또 연관돼서 세금까지 탈세 문제가 나왔는데. 국고 손실의 문제입니다. 근데 국고 손실이지만 또 당사자들한테 체납이 돼 있겠죠, 현재? 저희는 억울하게도 재벌 회장님이 안 낸 세금을 국세청은 저희한테 내라고 아직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 대표는 지금 그 돈 낼 자산이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 3,800억짜리 부동산이 2,210억의 담합으로 넘어가서 사실상 파산 상태입니다. 저희한테 그 세금을 물린 이유는 그 재벌 회장님의 세금을 근본적으로 영원히 면책시켜주기 위해서 저희한테 국세청에서 세금을 물린 것입니다. 근데 이거 뭐 엄청난 짬짬이면서도 또 이 윤석금이라는 사람 이 세일즈맨의 신화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예컨대 이 참 엄청나요. 이분 제가 여기 방송을 하기 전에 과거 기록들을 좀 들춰보니까 이분 이 사진도 빡빡해요. 해보니까 거의 조그만 종합정부 하나 만들어도 갈 정도로 전직 헌법재판관, 전직 금감원관 뭐 온갖 사람이 뭐 사회이사로 포진되어 있던데 현재 본인은 등기사도 아니고 웅진에 아무 직책이 없던데 근데 실력 행사는 여전히 해서 얼마 전에 재매각 교섭 당사자로 나왔다. 이거 어떻게 보신 겁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엄청난 금융 특혜를 항상 받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고 범법이죠 이거요. 네, 그렇죠. 검찰이 수사하면은 이 행태가 상세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대한민국 법원은 윤석금 회장님한테 무슨 전생에 큰 죄를 지은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에 웅진그룹이 전체적으로 파산과 법정관리 신청하면서 대한민국 법원이 2조 원을 탕감해줬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어떻게 보면 신용불량자고 이제 채무불이행자고, 그런데 이번에 다시 불과 웅진 폴리실리콘의 마지막 파산 재산이 청산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1조 8천억 원 주식을 사는데 1조 6천억 원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초유의 금융 게이트죠. 여하튼 그 말씀을 듣고 보니 김승유, 윤석금 라인의 이 검은 네트워크, 이것이 정말 상징적으로 읽혀지는데, 기록을 좀 들춰보니까 역시 검찰 관련해서 우병우라는 이 거물 이름이 또 한번 등장을 합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 그러니까 결국 우병우의 장모와 윤석금의 부인이 바로 용인 골프장에 있는 멤버로 돼 있다는 이 사실도, 어떻게 이 사건이 단초가 연계가 돼 있었는가, 이걸 한번 당시 협력업체 대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록 보니까 이 대표가 우병우 사단한테, 우병우한테 체포되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2008년도에 금융조사 2부장으로 우병우 씨가 부천에 있었는데, 그 당시 이유도 없이 저희들을 이제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회장인 사람을 구속해서 수감해가지고 무작정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원진들도 전부 다 소환을 해서 자 조사를 했는데, 근데 무혐의거든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었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한 순환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2011년도에도 또 이유 없이 또 불러가지고 또 금융조사를 또 하고 신원조사를 하고 계속 압박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우병우 그 지검장과 또 부인과 또는 이제 윤석금 회장님의 부인이 서로 간에 또 골프 장모 두 분들이 이제 골프장 관련해서 자주 회동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게 뭔가 뒤에 보이지 않는 커넥션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압박을 받는 이유가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많이 전달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윤 대표 그 설명을 듣고 보니 참 우리 검찰 수사 정말 문제가 많은 듯이 보입니다. 금감원, 국세청, 어디 여기뿐이겠습니까? 금융권, MB 정권 시절부터 이어졌던 이 금융비리와 연관된 사건들이 어찌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이러고 있습니까? 새 정부의 금융정책 관리 책임자들, 청와대 물론입니다. 이거 뭔가 허술하죠? 과거 인물들이 금융권을 여전히 석권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 검사의 활약을 기대해보고, 이 억울한 사연의 이 내막, 국민들을 위해서 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